110. 자,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라고 이론 있어 앞에. 원가 뒤에. 133이요. 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10%를 사올 때 제조업이니까 뭘 사와요? 원재료. 원재료 사올 때 원재료 밑에 10% 맞습니까? 네. 네? 예. 이게 기본 문제. 원재료 밑에 부대, 부가가치세 대금권 자산 10%만큼 부대. 기억나요? 그게 네. 우리가 부를 때는 회계에서 부를 때는 자산이면서 부가가치세 대금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세법상으로 뭐라고 불러요?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결론 매입세액 부대 같은 말이죠.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다르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팔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야, 그죠? 거기에 밑에 뭐가 붙어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소비자할 때 우리 손님한테 팔면서 예수를 받아요. 갖다 내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예수금은 납품용이에요. 네. 부채 맞죠? 하지만 세법상 용어로는 매출세. 고로 매출세가 불이에는 같은 겁니다. 맞죠? 자, 우리는 어떻게 납부해요? 갖다 내는 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만 갖다 내면 됩니다. 맞나요? 네. 결론 내가 낸 돈 돌려받죠? 네. 우리는 제로가 돼요. 제로. 우리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맞습니까? 네. 거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보세요. 부가가치세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의미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가 뭔지 살짝 알았으니까 이제 특징. 부가가치세 특징. 첫 번째. 자, 과세 주체가 누구냐? 과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과세란 말은 뭐예요? 세금의 세자. 부가세는 무슨 세금이든 각종 세금들 세자. 네. 세금들을 뭐한다? 부과한다. 과한다는 것은 부과한다. 줄임말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다. 줄여서 과세. 그 부과하다는 뜻이 뭐냐? 매기다, 계산하다, 거두다, 내게하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알죠? 네. 매기다, 계산하다, 거두다, 받는 거죠. 받는 거, 세금을 받는 거, 받는다, 내게 하다. 이런 말들을 두 글자로 부과하다. 저 친구한테 세금 부과해야 돼. 저 친구한테 과세해야 돼. 됐나요? 네. 과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봐. 이렇게. 알았죠? 자, 그래서 세금을 내게 하고 부과하는 걸 우리는 과세. 그럼 주체는 뭐예요? 부과. 누가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하느냐? 과세 주체. 됐나요? 누가 세금 내라고 하죠? 나라에서요. 나라에서. 그죠? 자, 그래서 국가 또는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해요. 알았죠? 국가, 정부가 세금을 계산한 거랑 매기기도 하고 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둬요? 나라에서. 나라, 국가, 정부가 거둡니다. 그러한 세금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국세. 국세. 있나요? 네.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시작. 국세. 그럼 국가가 세금 거둬서 국가 전체를 세집니다. 국세. 있나요? 네. 자, 현재 국세는 14가지 국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누가 지자체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시도, 도시. 네? 방, 도, 시, 군, 정부를 뺀 나머지 다 지자체. 국가 정부를 뺀 나머지 다 지자체. 대신 이제 특강도는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선거할 때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특강도지사를 선거할 때는 광역단체장 선거, 시군, 군수, 구청장을 뽑을 때는 기초단체장 선거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권도 시군구 모두 지자체에 속해요. 자, 그럼 지자체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세금들, 얘들이 세금 내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방세. 지방세라고 합니다. 자, 이게 11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 모두 25개. 참 많죠?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할까요? 지방세에 속할까요? 국세? 국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국세 3대, 국세 중에 대표 3대 국세 하면 딱 세 가지. 주로 우리는 이걸 배워요. 알죠? 네. 자,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 부가세는 회계 1급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소득세 일부를 배우는 게 세무 2급. 법인세를 배우는 게 세무 1급. 그래서 법인세까지 배워야 이쪽에서는 어디 가도 말을 알아들어요. 법인세를 모르면 하는 말 다 못 알아들어요. 다 법인세 얘기예요. 오가는 말. 다 법인세 얘기예요. 네. 그래서 법인세 세무 1급 굳이 학교로 말하면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할 때는 전자력이 2급, 전자력이 1급까지는 상고 3년, 전자세무 2급은 전문대 2년, 세무 1급까지는 법인세까지 세무 1급, 전자세무 1급. 이게 처음에 이 급수가 나올 때 그렇게 계획 잡고 이 세상에 나온 자격증이에요. 알죠? 그리고 주로 1년에 4번밖에 시험 안 봤어요. 주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에 맞춰서 시험을 봤어요. 학생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시험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6번으로 늘리기도 하고, 맞죠? 또 응시로 돈맛을 보니까 돈맛이 참 좋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래가지고 6번 늘린 거예요. 알죠? 여튼 그렇게 됐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이쪽은 좀 그렇지만 중심가 주로 학원이 많이 있는 곳이 이제 회계 사무실이 많이 있는 곳이 서울 보면 크게 세 군데예요. 군락지가. 종로? 예. 국세 첫째 여의도, 네. 종로, 사대문 안에 종로, 저기 종각 위주 주. 네. 마지막으로 강남. 예? 역삼샘. 그렇죠, 강남. 강남. 그쪽으로 뭐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강남 2번 출구에 있는 5학원에서 오래 강의했는데 일부러 막 연신내, 성남 이런 데서 거기로 일부러 거기까지 와요. 학원이 많은데 거기 오면 이제 수시로 그쪽으로 연락이 오거든. 사람 급하게 체험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 수강생들 그쪽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공부도 공부지만 강남에 취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했더니 물어봤죠. 아니 그 동네 많은데 이렇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왜 와요? 했더니 우선 취업을 이쪽에 하고 싶어서. 그럼 그게 그렇게 좋아했더니 좋대요. 이유는 약간 월급을 더 받아. 사실은 월급이 약간 높아. 제일 월급이 짠 곳이 인천이야. 전국에서 사무실 임금이 제일 작아. 그 다음에 그쪽은 높아. 강남이 제일 높아. 다른 데보다 한 30만 이상 더 줘요. 맞죠? 차비 쪽은 더 주는 거야. 멀리 오니까. 강남 사람이 갈 일은 없잖아. 두 번째는 끝나고 놀 데가 많아. 패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 패션을. 놀 데가 많죠. 친구들 전부 다 놀 때 왔게 친구들 전부 그쪽으로 부르는 거야. 태여시에 맞게. 강남으로 먹자. 이왕이면 진짜 그 얘기를 해요. 왜 멀리서 와요? 이러면 특히 이제 주말 수업, 특히 주말 수업은 세무 일급이 그렇게 많아. 이유는 평상시 근무하다 보면 회식이다 뭐다 네. 빠질 때가 많잖아. 일이 늦게 끝나면 학원 못 오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말 토요일은 자기 시간이잖아. 그래서 주말에 가면 그쪽 학원들은 우리 주말 수업하면 거의 세무일급이 제일 많아. 회계 1, 세무 2급. 그래 이제 그쪽 이제 주로 그쪽으로 세무일급들은 자기 시간 중에서 그게 많다. 또 딴 데는 학원들이 기간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또 몰리게 돼 있어요. 네, 주말 수업은 주로 이제 그쪽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하냐면 그들은 아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안 해고는 못 버티거든. 월급도 안 들어오고 진급도 안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분은 아마 바짝 쪼아서 몇 개월만 하면은 아마 출발이 거기라면 출발이 달라요. 법인세를 알고 출발하는 거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취업부터가 틀리죠. 그래서 법인세를 안다? 바로 보여줘요. 아, 그러면 남들은 알지도 모르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게 벌써 이미 첫 스타트부터 다르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자료도 사이트도 따게 되면 처음부터 회계사무실도 법인으로 넣어주죠. 법인 중에서 많이 올라가요. 법인 사무실에서. 그쪽으로 개인 회계사무실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아마 보통 이제 저한테 배워서 이제 2급으로 가서 근무하다 보면 1년도 채 안 돼서 저한테 연락 와요. 쌤 추천해 주세요. 쌤 물어요. 어디가 좋아요 하고 국민은 항상 와요. 왜? 1년 하다 보니까 알거든. 알겠거든. 뭔가 욕심이 생기거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알겠죠? 그런 식이 됩니다. 요새는 옛날보다 오히려 세무직업이 공부하기 좀 나을 거야 아마. 옛날이 더 어려웠어요. 뭐 1.2%까지 합격률 0.8%가 나왔습니다. 합격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막 30~40% 나와요. 20%막 이상. 그렇죠? 네. 그만큼 시험도 쉬워졌어.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다 돼. 다 된다고. 여하튼 그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이쪽에서 근무하다 보면 욕심이 날 거야. 틀림없이 나게 돼서. 왜? 좀 그렇거든. 하여튼 더 이해한 공부한다 해보고 싶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뭐 워낙 혼자로 근데 문제는 근무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토요일날 이렇게 좀 시간 내서 해라 이거야. 그래봐야 한 달은 끝나니까. 이게 알겠죠? 두 달이죠. 연결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필요는 하니까. 알죠? 2달마다. 네. 그게 봐야 60시간이면 끝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한번 그거만 딱 하고 나서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도전을 하시더라. 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꼭 도전. 먼저 한번 배운 게 중요해요. 그럼 다 알아들어. 시험이하고 내고만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꼭 좀 했으면 싶네요. 그래 이쪽은 조금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빨리 보세요. 그 중에 이제 뭐 소득세 뒤에 들어갈 거니까 약간 들어갈 거니까 미리 해주는 거예요. 겸사겸사. 특히 이제 오늘은 부가세. 시작. 국세다. 자, 나머지 남아있는 건 안 배웁니다. 다른 줄에서 배우시거나 공부해야 돼. 알죠? 네. 오케이. 두 번째는 용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용도가 뭐예요?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쓸 거냐는 용도, 네. 쓰는 용도 알죠? 자, 그러면 국세는 당연히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이고 지방세는 지방을 위해서 쓰이니 그게 어디에 쓰이지는 그 범위고 내가 말하는 용도에 따른 거는 어디냐? 잘 들어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눕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적세는 그 목적에만 쓴다 이 말이에요. 알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교육세 어때요? 교육 발전에 쓰여지겠죠? 네. 학교 이런 데 지원해 주거나 됐나요? 다음 지방교육세는 뭘까요? 지방교육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얘는 이제 저거예요. 지방, 수도권 빼 남은 지방의 학교생들의 월급으로 보통 많이 나가는데 모자란데요. 부족하대요 많이. 알았죠?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에? 말 그대로 농어촌에 지원해 주는 돈을 씁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 개발이거나 온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주로 말씀해주시는 것이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어 없어요? 빨리 얘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목적세. 목적세. 그러면 보통세는 뭐예요? 그 나머지 보통세는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급한 데 먼저 쓰는 거예요. 그냥 딱 정해놓은 게 없었어. 알았죠? 네. 그럼 우리는 어디 들어가요? 부가세도 여기, 소득세도 여기, 법인세도 여기. 이해가세요? 네. 세금 거두지만 급한 데 먼저 쓴다. 꼭 여기만 쓴다 이런 건 없다. 알았죠? 다음 세 번째. 자, 인세냐 물세냐, 물세냐 인세냐. 자, 이렇게도 나옵니다. 물세는 뭐고 인세는 뭐고? 인자는 사람 인자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사람 입장을 써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계산하고 때립니다. 물세는 물건에다가 인세는 사람 입장, 그 사람 한 사람 그 기준을 잡고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 이런 식이에요. 알죠? 자, 그러면 인세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항상 따라다니는 말. 합산가세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따라다니는 말. 인세하면 합산가세.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여러분들 내는 세금 중에 쌤도 그렇고 다 무슨 세금 내요? 빨리요? 소득세나 우리 회사가 내는 세금이 법인세. 특히 이제 개인 소득세.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럼 소득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들이죠? 네. 자, 그럼 쌤 같은 경우는 어떤 소득이 있겠어요? 강사들만 소득이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오전, 오후는 여기서. 끝나고 가면 저녁반 서울 어디서. 그죠? 그럼 주말반도 서울 어디서. 그럼 결국 세 군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합친다고. 알았죠? 합친 금액을 가지고 곱하기 해서 세금 때린다 이 말이야. 네. 이해가세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는. 자, 그래서 바로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인세다. 대신 계산은 합쳐서 계산한다. 자, 그러면 세금이 크죠, 안 크죠? 커져요. 자, 그 중에 이제 소득세라서 얘 원리를 알려줄게요. 지금은 요식은 말고. 다음 물세는 어디에다가 물건에. 물건마다 붙이는 거야. 알죠? 그래서 물건별 개별 과세다. 이런 말이 또 쫓아가야 돼요. 개별 뭐예요? 한 개 한 개 낱개별로 이 말이죠? 네. 물건 한 개 한 개 낱개별로 물세하면은 대표적으로 물건마다 이해가요? 네. 자, 그럼 봐요. 자, 소주 한 상자에 몇 병 들어가요? 24. 소주 이렇게 상자 24개. 하나? 24개. 쌤 예전 장사해 봐서 알잖아. 소주는 5, 6, 30, 30병이에요. 그죠? 계산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맥주는 5, 4, 20, 20명 상자. 알죠? 자, 그러면 소주 하나에 1,000원씩이다. 그럼 부가세가 붙어 안 붙어? 붙어요. 어떻게 해요? 상자채로 붙는 게 아니에요. 개별. 1,500원, 1,500원, 1,500원. 이게 물세 특징이 알죠? 물건 하나하나마다 붙이는 세금. 이게 물세의 특징이에요. 개별 과세. 자, 그러면 취득세도 물세다. 왜 그런지 알아요? 물건에 붙이니까. 자, 3억짜리 부산에 있는 땅을 샀다. 그럼 3억 곱하기 얼마? 이게 취득세야. 그 다음 또 제주도에 2억짜리 샀다. 그럼 2억 곱하기 얼마? 이게 취득세다. 등록세도. 그래서 취등록세도 시작 물세 등록입니다. 알죠? 내가 두 가지 샀다 해서 합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내가 두 가지 샀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죠? 내가 두 개를 사더라도 3억에는 얼마 따로, 2억짜리 땅에는 얼마 따로 이렇게 계산하지.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물건별 개별 과세 시작 물세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빨리 판거. 물세. 물세. 이해 가시죠? 네. 다음. 자, 이번에는 직접세냐 간접세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세냐 간접세냐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부가세를 가지고 할 거니까 미리 부가세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낫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무슨 뜻일까요? 세금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의무. 자,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걸 납세의무자라고 해요. 네.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걸 납세의무자. 그러면 신고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내용을 써서 제출하는 행위를 신고 행위라고 해요. 알죠?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숙제 제출하듯이 내용을 이렇게 써서 내는 행위, 그걸 신고 행위라고 해요. 됐나요? 네. 그럼 우리 회계로 따지면 분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내용을 써내는 게 뭔 분개가 있겠어요? 거래 분류소에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건 써내야 되는데 써내는 행위를 회계로 분개할 수는 없는 거죠?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써서 내는 거. 네. 지금은 파일로 양식에 있는 데다 집어넣어서 파일로 제출할 뿐이지
그거 냈다고 해서 차별의 현금이 나가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 네, 네. 그죠? 그래서 붕괴 행위는 없다. 하지만 행동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내용을 써내는 행동은 제대로 해야 돼. 날짜 맞춰서 네. 안 하면 가산세무로 알았죠? 네, 자, 어쨌든 그 행위가 신고 행위 맞나요? 네. 붕괴는 안 할지라도 신고 행위는 제때 해야 돼요. 그걸 신고 행위. 다 납부는 뭐예요? 돈 자체를 내는 게 납부야, 그죠? 네, 그 돈이 덜 나가야 하니까 회계상 거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그래서 납부 행동은 붕괴를 꼭 해야 붕괴가 된다. 따릅니다. 납부 행동에는 붕괴가 있다. 알았죠? 네. 신고 행위는 그냥 할 뿐이지 붕괴까지 할 건 없고 납부는 뭔가를 분명히 돈을 내거나 받거나 할 거니까 붕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돼. 두 가지 다 해야 돼. 두 가지를. 네.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를 시작. 자, 납세 의무죠. 자, 그러면 봐요. 부가세 미리 설명했죠. 이분이 나한테 새우깡 때문에 물론값, 새우깡 저런 돈 주지만 나를 부가세라고 대거를 나를 줬거든요. 네. 나는 누구야? 나는 나 같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납세 의무죠. 부모가게인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용어로, 전문 용어로, 납세 의무죠. 세법 용어로 사업자라고 그래. 아, 이게 다 나는 네. 사업자 설명할 거야. 네. 그래서 나를 사업자고 이분은 소비자야, 알았죠? 음. 그럼 소비자가 부가세라는 금액 100원을 나한테 맡기고 나를 주면서 국가에다 꼭 내라고 하더라고, 알았죠? 그럼 나는 신고를 반드시 갖다 내면 끝나요. 그래서 나는 부가세는 나는 내는 건 없지만 신고를 해야 돼, 알았죠? 네. 그러면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죠? 네. 국가가 나보고 받아놨다가 갖고 오기도 하고 내용을 써내게라 하는 게 국가가 명령한 건 나한테 명령하지 소비자 국민한테 명령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책임지고 국가의 의무를 따라서 돈도 부가세도 받고 알았죠? 그 내용도 잘 정리해서 국가에다 낼 때 이 내용이요 하고 내용도 써내고 돈도 갖다 내고 알았죠? 네. 다 누구한테 시켜서 사업자인 나한테 알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부자는 누구예요? 신고 납부하는 자는 누구? 빨리요. 사업자. 사업자죠? 네. 대신 돈은 누구 돈이야? 이 돈은 고객 돈. 소비자 돈이죠. 네. 내 돈은 아니야. 신고로만 뿐이지 알았죠? 하지만 갖다 내는 행동은 내가 해야 돼. 네. 알겠냐고요? 그러면 자 사업자인 나는 신고로 받듯이 갖다 내면 되는데 내용도 써내고 돈도 내면 되는데 돈 자체는 누구냐? 내가 낸 게 아니야. 내 돈 아니야. 돈 자체를 부담하는 사람 누구야? 소비자죠? 네. 그래서 돈 자체를 부담하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알았죠? 담세자 뜻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 즉 쉽게 말해서 돈을 부담하는 자. 이렇게 돈이란 세금이라는 돈을 부담하는 자. 자, 잠깐만 오늘 수업 끝나고 내가 소주 한잔 합니다. 소주 값은 세금이 부담할게요. 이거는 소주 값을 내가 돈을 내겠다 뜻 아니야? 네. 그래서 담자가 부담하다 할 때 담자, 알았죠? 세금이란 돈을 직접 부담하는 자. 시작. 담세자. 알았죠? 자, 방금 소주 얘기는 예를 든 거예요. 알았죠? 네. 끝나고 또 입다시 오르지 마. 자, 담세자는 말 그대로 시작. 돈을 부담하는 자. 이 말이 알았죠? 네. 누구예요? 빨리요. 소비자. 괜찮아. 소비자. 달라요. 같은 사람이에요. 빨리요. 달라요. 이런 세금이 간접세. 그럼 동일한 세금. 얘가 동일한 세금. 이게 직접세. 어떻게 내야 돼? 시작. 간접세. 직접세. 그래서 시작.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그다음에 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다. 이건 내시시세요? 네? 네. 다음 소비세다. 자, 소비, 사용하고 먹고 쓰고 하는 소비세다. 그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자, 소비세는 거꾸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별 소비세, 일반 소비세. 자, 소비세는 다시 둘로 시작. 특별 소비세, 일반 소비세. 특별 소비는 뭐예요? 말 그대로 특별한 물건을 특별한 사람이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이야, 알죠? 네. 그러면 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 그 차를 산 사람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그래서 특수가 없다, 그렇죠? 네? 이해하세요? 네.
예, 새우가도 특별한 사람이구만. 아니요. 일반 소비자 알죠? 네. 그러면 특별 소비자는 일반 소비자보다 세율이 높아요. 세금이 비싸다고. 자, 그걸 우리 특소세라고 그래요. 특소세 안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일반 소비자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특별 소비자 안에는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특수세와 부가세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얘는 구분하는 이름 아니냐? 그래서 구분을 골라보려고 내용을 그대로 두고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개소세로. 알았죠? 지금은 나 특수세로 말았어요. 개소세라고 그러지. 알았죠? 네. 개별 소비세. 자, 그래서 특별 소비자 안에는 개소세가 있고요. 일반 소비자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거꾸로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다. 이렇게 말았죠? 부가가치세는 특소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다. 됐습니까? 네. 예, 다음. 자, 이번에는 거래세, 자, 우리가 거래마다 부가세가 따라다니죠? 네. 됐나요? 그래서 거래마다 여러 거래 단계가 유통 단계가 10개든 20개든 3개든 여러 단계 여러 거래 단계에 계속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다.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도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는 따라다녀야 합니다. 시작. 다단계 거래세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다음.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부대가 있었죠. 그죠? 네. 그걸 사야 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서 이제 팔 때는 또 뭐가 있어요? 아니 팔 처음에 때. 사올 때 네. 부가세 주고 사오잖아. 네. 사와야 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사왔으니까 그 다음에 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사올 때 뭐가 생겼어? 부대가 생겼고 네. 팔 때는 부예가 생기잖아. 네. 그죠? 그럼 우리 납부세가 어떻게 구했어요? 부예에서 부대를 빼고 나머지만 납부세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납부세를 계산하니? 그래요. 어떻게 해줘요? 전단계는 4월 때 단계인 부대라는 무슨 세액을 빨려? 매입세액을 맞나요? 네.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빼고 나머지를 갖다 대는 방식이다. 시작.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알았죠? 이때 매입이라는 말 빼고 세액으로만 말해요. 전단계 세액 공제다.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데 풀어서 말하면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제하고 나머지만 갖다 내는 식으로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네. 저 부대를 빼고 됐나요? 그 말은 뭐야? 다 줬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빼고 나머지만 갖다 내는 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네. 자, 다음. 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미국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산지국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럼 얘는 우리 거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미국을 소비지국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요? 네. 거꾸로 우리가 수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생산지국이고 우리가 소비지국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생산지구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받지 말자. 소비지구에서만 받자 하고 국가끼리 약속을 해요. 알았죠? 자, 이건 이제 수출 수입할 그 파트에 가서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알았죠? 네. 그냥 여기 특징 중에 하나 그냥 뭐라고요? 시작. 소비지구에서만 가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야. 알았죠? 네. 생산지구에서는 받지 말고 국가끼리 약속을 해서 양쪽 다 받으면 세금이 너무 비싸서 무역이 안 된다. 그건 한쪽만 받자. 근데 그 한쪽이 누구야?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구에서만 받기로 서로. 국가끼리 약속한 거예요. 국가끼리. 양쪽 다 내면 이중과세로서 힘들어요. 알죠? 네.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국가끼리. 생산지구에서만 받기로 소비지구에서 받기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비지구에서 받기로 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국가끼리. 생산지구 받지 말자. 양쪽 다 받지 말자. 자, 다음.
자, 신고주의가 있고요. 부가주의가 있어요. 자, 신고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를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신고주의 알죠? 그럼 부가주의는 뭐예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 부가주의라고 해요. 고지서. 돈 계산 다 하고 언제까지 날짜까지 적히고 어디에다 갖다 내는 장소까지 다 상세히 적어서 고지서로 날라오는 그런 세금. 맞나요? 여기 어떤 세금 있어요? 혹시 여기 아는 세금? 어? 예? 뭐라고요? 아니요, 그 신고는 안 돼요. 제때 신고하면 가서 부가 없고 확정돼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이 신고를 받고 그들이 결정하는 거고. 신고를 하고 그럼 그게 부가를 신고지. 해줘야 대출이 날라오고. 아,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신고 납부하기에 마음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신고주의라고 해요. 상속재산세는 신고주의라고 해요. 신고 납부가 의무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데 상속세는 상속 개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그럼 신고를 받은 국가가 조사를 들어가요. 사실조사. 들어가서 뭐예요? 그들이 결정을 해서 내려요. 근데 그게 부가 아니죠. 부가주의는 재산세. 그들이 아예 세금을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아예. 아무도 계산도 안 하고 전부 다 지들이 고지서로 다 날아와요. 알았죠? 얘는 뭐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돼요. 그냥 내라는 대로. 알았죠? 그 바로 무슨 세 빨리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부가주의입니다. 알았죠? 자, 저런 것들이 고지서로 날아온다고 했죠? 뭐 양도세는 고지서 안 날아와요? 다 나는 거지. 소득세는 날아와요? 고지서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라 고지서 보면. 자, 그래서 신고주의는 우리가 알아서 때를 맞추어서 뭐 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신고주의. 됐나요? 그럼 얘들 빼 나머지 대부분 신고주의예요. 됐나요? 부가세 신고 납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세, 해야 돼요. 상속세, 증여세 네.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서 바로 붙어요. 됐나요? 확정은 그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신고해요. 안 하면 바로 가산세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신고를 만약 절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추징당. 납부를 안 하면 추징당. 추징으로. 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정과 결정. 알죠? 아. 경정의 결정은 이제 안 했을 때 걔들이 오는 거고 알죠? 됐나요? 네. 자, 경정은 뭐예요? 하기를 했는데 그들이 보면 신생체로부터 의심서로 경쟁도 그렇고 아예 안 하고 계기면 결정도 그렇고 알죠? 그건 우리가 안 했을 때 하는 거고 의무는 이거죠. 이렇게 할 의무가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한두 가지 아니죠? 됐나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도 신고주의, 소득세도 법인세도 다 신고주의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거 제때 안 하면 뭔가 제재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 신고주의 제때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가산세. 근데 얘는 신고가 없어요. 얘는 납부밖에 없어요. 돈만 갖다 내는데 제때 알았죠? 계산도 우리가 안 해요. 아예 이게 부가주의라는 거예요. 계산도 우리가 안 해요. 지대 계산하는 대로 갖다 내기만 해야 돼요. 알았죠? 됐냐고요? 자, 그럼 이것도 제때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이거 제때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여요. 아니요. 가산금이 붙어요. 아. 가산세와 가산금은 달라요. 아.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르다고요. 가산세는 뭐예요? 아, 세금.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데서 의무에 대한 제재고요. 가산금은 연체 이자 성격이에요. 알죠? 그래서 자, 소득세도 제때 안 내면 뭐가 날라와요? 부가주의로 넘어가요. 알죠? 됐나요? 소득세도 원래는 신고주의인데 제때 안 하면 뭐가 돼요? 가산세. 부가주의로 넘어가요. 네. 부는 거기서 날라와요. 네. 그래서 가산세 붙은 다음에 잘 들어요. 가산세 붙은 다음에
언제까지 또 안 내면 그 다음에는 부가주의로 넘어가서 가산금이 붙어요. 쟤는 이중으로 붙어요. 알죠? 아. 이중이 아니라 또 중복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때까지는 가산세 붙이고 이때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는 가산금이 붙는다고 알죠?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알죠? 아. 가산세 붙다가 계기면 이제 가산금이 붙어요. 알죠? 그래서 시작의 원칙은 뭐다? 신고 납부 제대로 했으면 없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떨 때 저기 법무사나 이런 데 보면 이중으로 돈 모으려고 일부러 대충 해요. 처음에 신고를. 아.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분명히 추징이 들어와. 알았죠? 그럼 뭐라고 해? 다시 해준답시고 그 신고를 다시 해주게 하면서 또 수수료를 또 이중으로 또 받아요. 알았죠? 그게 나한테 딱 걸렸지. 근데 처음에 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낼 때 이걸로 다 끝내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약속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 안 한단 말이에요. 말로 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중으로 또 온다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안 했어?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먼저 해결해라. 그럼 그게 수수료 줄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주면 돼요. 결정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틱소를 못해. 왜? 걸리면 지가 걸리거든. 이중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야단 법무사도 많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거.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겠죠? 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속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다른 건 나중에 가서 수출할 때 이런 것들은 소비진국은 뒤에 가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거 나가서 지금 당장 얘기가 안 돼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세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을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앞에 들어요. 과세 기간. 자, 정리됐죠? 자,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이 뭘까요? 그래요. 자, 타이틀부터. 과세 기간. 우리 요거 하기 전에 뭘 배웠냐면 회계 기간을 배웠어요. 그걸 한 글자로 따지면 뭐예요? 회계 기간 한 글자로 쓰는 게 기만. 기에 기.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것들을 복습해 봐야 되죠. 과세 기간도 세법에서는 줄이면 기가 돼요. 알죠? 근데 과세 기간 회계는 이미 배웠고 과세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부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이라고. 말 그대로 풀어보면. 알죠?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기간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시작. 과세 기간. 계산하고 거두는 기간. 알죠? 세금 자체를 계산하는 기간을 과세 기간.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과세 기간. 됐나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볼게요. 과세 기간. 세금을 아까 계산하고 부과하다 과세라고 했어요. 네. 그럼 기간은 잘 봐요. 기간은 물어볼 때는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으로 물어볼 때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물기로 대답하셔야 돼요. 6개월. 날짜 하나만 얘기하면 네. 대답이 틀렸으면 좋겠죠. 알죠? 항상 과세 기간을 물어볼 때는 대답은 몇 월 며칠부터 물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정확합니다. 알죠? 네. 됐나요? 자, 여러분 조회 문제가 있어요. 해결 이거는 세 문제. 그 세 문제 조회 때 꼭 보면 저런 단어를 몰라서 대답을 못 들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 주는 거 디테일하게. 자, 과세 기간을 물어보면 대답은 이렇게 해요. 이거 물결 무관이 알죠? 네. 자, 그러면 이 글자도 줄여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씁니다. 줄이면 기. 기. 그 세법에서는 기자가 다 과세 기간 기자고 회계, 차변, 내변, 차상문제 작업에서는 회계 기간의 기자. 알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을 기간이다. 먼저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1월 1일. 소득세.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여기 칸이 1년씩이에요, 지금. 됐나요? 자, 작년도 이렇게 있듯이, 올해도, 내년도 있듯이. 자,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0일. 예, 요게 무슨 세금? 소득세. 지금 방금 소득세 과세기가 맞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나온 결과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죠? 네. 그러면 신고 납부 기간은
자, 신고, 납부, 기간은 이렇게 물어요. 과세 기간이 아니라 신고, 납부 기간. 다르죠, 의견이. 얘는 과세 기간, 세금 계산하는 기간이고, 얘는 그 세금을 신고, 내역 신고하고 납부하는. 돈 내는 납부, 신고, 납부 기간. 맞나요? 네. 언제? 다음 연도 5월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됐나요? 이게 무슨 세금이라고요? 소득세. 소득세. 맞나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년 5월까지 신고 납부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맞죠? 네. 이때 와서는 뭐래요? 작년 소득세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제 소득세 얘기 됐고 법인세 과세기간은? 법인세도 1월 1일부터 12월 네? 31일. 법인세 과세기간은? 소득세랑 법인 회계 기간. 아니 회계기간은 바로 같고 법인세 과세기간, 법인세 세금 계산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소득세랑 동일할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네 마음대로 정해라. 이게 아. 법인세법이에요. 네 마음대로 정해라. 정관에 작성해서 제출해라. 아. 그렇죠? 대신 1년을 초과하지는 말라. 아. 전체적으로 1년을 넘어가지는 말라. 그러면 우리 법인은 이렇게 하겠어 하고 정관에 적어내요. 뭐라고?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1년 안 넘었죠?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자, 어때? 1년 안 넘었죠? 그러면 정관에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럼 뭐가 나와?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하겠어. 알았다. 그러면 이 법인을 6월 말 법인.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하겠다. 시작. 3월 말 법인. 이게 다요? 네. 그러다 보니까 12가지 법인이 나온 거야. 그죠? 아. 그냥 돼요. 맞나요? 네. 대신 정관에 작성을 안 했어. 안 했으면 국가는 12월 말 법인으로 의제해버려요. 그렇죠? 12월 말. 예,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 법인이 많아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만약 법인 하나 만들었다. 몇 월 말 법인 하고 싶어요? 12월 말. 그렇죠. 이유는 회계 처리하기도 편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좀 특이하게 하려고. 자, 9월 말 법인 했다. 그러면 9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안 해요? 9월 말이라 끝나니까 10월, 11월, 12월.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째 되는 그달 신고 납부 기간이야. 그죠? 네. 그럼 12월 말일, 12월 달에 신고 나가면 구세청이 할 일이 없는데 신고 들어오니까 한번 나가보잖아. 그죠? 실사가 나오고. 특이하면은요, 실사 나오기 빡해요. 아. 근데 12월 말 남들하고 붙여가면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나오려면 우리 법인이 나올 순서는 언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알죠? 아. 우리가 법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붙여가는 게 낫지 굳이 특별하지 말라. 대신 법령에 정해진 건 있어요. 이러이러한 업종의 법인은 무조건 이달 말, 3월 말로 한다. 많아요. 세무서 이런 부분 알았죠? 네. 회계 이런 데는 다 정해놨어요. 걔들만 따로 가서 진지하게 감사하고 알았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다른 일반 법인들은 이 마음대로 정해라. 됐나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 법인이 말하는 과세 기간을 우선으로 할까요? 회계 기간을 우선으로 할까요? 회계는 자동세 자본 얘기고 네. 법인세는 법인세 계산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야. 알았죠? 회계 기간, 과세 기간 다르다고요. 네. 근데 누구를 쫓아갈까요? 과세기간. 그렇죠. 그게 더 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회계 기간은 꼭 세금 계산하는 게 주목적 아니야? 아. 그러니까 법인세 기간을 따라가서 회계를 하는 게 낫지. 그럼 이중으로 하려고 마감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배워? 법인세. 법인세. 선산세는 이거 법인세 가면 이 얘기는 그대로 나와요. 알았죠? 네. 1조이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시고, 그리고 이런 말들 다 한다고 다들. 자, 그러면 법인세는 뭐해라? 네 마음대로 정해라. 하지만 우리 시험은 거의 12월 말 법인으로 나와요. 100번 시험 치면 95번은 12월 말 법인으로 나온다. 알았죠? 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고요. 시험은. 됐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인세 과세 기간. 됐나요? 네. 자, 언제까지 신고할 거예요? 3월. 예? 3월. 이게 무슨 세금이라고 빨리요? 법인세. 이해가세요? 네. 잊지 말고 계속 우리 회계에서도 필요해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지금 이 앞방 시간 안에 기억하시라고요. 빨리. 네. 됐나요? 자.
자,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해놨어요. 자, 이제 오늘은 똑같은 과세 기간인데, 자,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다? 부가가치세. 알았죠? 네. 자, 부가가치세 우선기간,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정확하게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묻는 것도 대충 물으면 안 돼요. 그대로 정확하게 물어야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 근데 요거에 뒤에도 있어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도 있어요. 알죠? 네. 1년을 과세기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1기 과세기간, 제2기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 물으면 1기를 물냐, 2기를 물냐 다시 물어야 돼요. 알죠? 그럼 1기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2기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과세기간 얘하고 얘하고는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다 제발 그것도 기억하라고요. 얘 단독이지 얘와 얘 결부시키면 안 돼요. 네. 단독이라고. 얘는 매년 1년을 단독으로 알았죠? 음. 얘는 이렇게 단독으로.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러면 뒤에도 뭐가 있어요? 내년에도 1기와 2기. 작년에도 1기와 2기. 구분될까 안 될까? 돼요. 같은 1기라면 헷갈리지 않아? 음. 연도가 앞에 붙어서 안 헷갈려. 알았죠? 몇 년도 기쁨이고 몇 년도 2기니까. 이해 가세요? 네. 전혀 헷갈릴 것 없다.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시험을 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